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수에서 탈출한 한림대 기술지주 이희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문강입니다. 네. 네, 오늘 회사 이름이 아주 특이한데요. 펑션 그렇죠. 12, 12개의 펑션 기능이 있다. 12. 예.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네. 박승호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네, 자, 박승호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펑션12 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호라고 합니다. 펑션12는 12개의 기능까지 확장을 해볼 생각이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면 개발자 센터에서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HTML 코드가 보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론트 관련된 코드고요. 그 프론트 관련된 코드를 디자인에 연동해서 저희는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펑션12로 회사명을 짓게 됐고요. 네. 거의 그 회사명과 마찬가지 회사명이 담겨 있는 뜻과 같은 그 산출물을 서비스하고 있는 SaaS 업체입니다. 네. 아, 회사 이름부터 개발자스러운 느낌이 확 네, 나네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 대표님 개발자 출신이신데. 예, 개발인데 제가 뭐 25년 전에 개발자라 개발을 안 한 지가 개발이 3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요즘 죄송합니다. 이게 타이핑에서 글이 개발인데요. 예. 개발 3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거의 무슨 라떼 수준의 그러게요. 자, 네. 대체 우리 펑션12가 만드는 프로덕트 이름은 뭔가요? 프로덕트 명도 펑션12입니다. 아, 프로덕트 명도 펑션12.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펑션12를 쓰는 사람은 어느 때 누가 쓰는 건가요? 펑션12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앱 개발을 할 때 이제 기획 디자인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도 기획 디자인이 완료된 다음에 디자인을 보고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 디자인을 보고 개발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 화면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 지점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하기 전보다 한 50%에서 80% 향상된 속도로 업무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예. 네. 잠깐 죄송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프론트가 있고 백엔드라는 게 있어서 백엔드 이제 서버가 있어서 서버 클라우드에 보통 이제 요즘엔 놓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만드는데 지금 그 코드는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도할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네. 현재 나와 있는 1.0 베타 시스템을 저희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국내는 퍼블리셔라고 직무가 좀 분리돼 있어요. 근데 이제 퍼블리셔가 뭐예요? 퍼블리셔는 이제 화면이 기획이 되면 그 디자인에 되어 있는 화면을 이미지로 그냥 넣으면은 사진처럼 보이긴 하지만 동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화면상에서 정확하게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고 이 컴퓨터나 핸드폰이 디자이너가 디자인된 거를 표출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코드를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요. 전체적으로 개발은 전체 과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화면과 똑같이 컴퓨터야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움직여줘 라는 식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코드를 짜주는 작업을 퍼블리싱 작업,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을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네이버 지도가 이미지였다가 그 벡터 방식으로 바꾼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아, 되게 헷갈린다. 이게 아닌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비슷하게 간 줄 알고 뿌듯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디자이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어떤 포맷으로 뭘 넘겨주나요? 이제 지금 요즘 피그마를 많이 쓰긴 하잖아요. 네, 저희 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피그마고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피그마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도비의 X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파워포인트를 아직도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국내는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디자이너가 선택한 뭐 XD, 그다음에 스케치, 피그마, 파워포인트 이러한 것들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고요. 그런 파일들을 전달을 개발자한테 하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 네. 저희 시스템은 피그마와 연동이 돼 있고요. 피그마 연동해서 네, 피그마에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를 알려줄 때 카카오톡으로 그 공유 링크를 카피해서 카카오톡 네. 안에 넣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피그마에 디자인을 공유해주는 주소가 있고요. 그 주소를 저희 시스템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저희 시스템이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이제 네. 붙여넣기 시작하면 시작인데 네. 그때부터 대체 그러면 아웃풋이 뭘로 나오는 건가? 예, 우리가 하게 되면 자,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그냥 완성이 되는 건가요? 자, 이게 궁금하네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웃풋은? 우선은 1차적으로 구조랑 그 유형 분석을 다 해서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는 개발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합니다. 아, 자동으로. 네. 저희가 패턴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서, 네. 그러니까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룰 베이스 알고리즘을 짜놨기 때문에 그 디자인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들을 분석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를 같이 네. 묶어놓고 뭐 이게 두 개를 묶어져서 양옆으로 있으면 이제 로우형이라는 걸로 묶어놓게 돼요. 네. 그룹을 짜게 돼요. 네. 그리고 뭐 요만큼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 지금 아마 제 앞에 아니다. 요렇게 놓으면 좋겠네요. 보시기 편하게. 요렇게 떨어져 있으면 지금은 이제 요 위로 떨어져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이것과 이거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걸 같은 그룹으로 규정을 하면 이거 두 개의 그룹을 묶고 얘를 또 이렇게 묶어주면서 컬럼형으로 타입을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 코드를 짜줘야 되는데 네. 그런 구조적인 분석을 자동화해서 개발자가 이 타입을 다 코드로 짜지 않아도 자동으로 짜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사후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뭐 패턴 분석이나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손이 가지 않나요? 개발자들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도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실제 구조적인 분석 부분은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 보면 위에 리본 메뉴로 에디팅 툴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제대로 잡지 못한 거나 아니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에디팅 툴을 사용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요소 변경을 해서 완성을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다운로드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물은 일종의 HTML 프론트엔드 코드. 네, 결과물은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외주 작업을 맡긴 것과 비슷하게 결과물을 내주고 있어요. 디자인을 작업을 해와서 이제 뭐 외주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 회사에서 외주를 작업한 프리랜서께서 디자인을 다 나누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걸 다 엮어서 파일 폴더 형식으로 만든 걸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형태가 들어가 있는 압축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좀. 아유, 개발자 출신은 질문이 폭주하네요, 폭주. 예. 자, 예. 그러면 대체 우리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코딩을 하면은 이제 프로토타이핑 툴이 되는 거고 이게 그렇죠? 일종의 네. 다시 코딩을 하게 되는. 아니면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코드를 줄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건가요? 저희는 코드를 줄여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생산성. 네, 그래서 쪽에 개발자의 가까운? 생산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백엔드하고 붙어서 하는 일들을 다시 추가해서 또 해야 되겠네요. 뭐 로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여기에 뭐 초이스들을 네. DB에서 읽어오든 또 이걸 읽은 다음에 결과를 DB에 넣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넥스트 고도하고 있는 플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작업들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작업을 하는데요. 데이터 바인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디자인에는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하드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인데 이제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말끔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선 임의의 데이터 값을 그냥 집어넣어서 뭐 이런 텍스트, 뭐 예를 들면은 명함앱이다. 그러면 박승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뭐 송대표라는 또 이름이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데이터가 원래는 들어와서 꽂아진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디자인으로는 그냥 표현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더미 데이터 넣기도 하죠. 네, 더미 데이터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개발자들은 그 부분을 다 파줘야 돼요. 데이터가 들어올수록 다 파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부르고
그거 판 다음에 다시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라고 하면 그걸 받아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바인딩 작업이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개발자들은 솔루션을 머릿속에서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 일일이 다 코드로 쳐서 파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어서 그걸 다음 도구로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개발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 지금까지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싹 잊어버리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저는 저기 사실 오늘 더미 단어 하나만 해도 뭐 제목은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줄여주는데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줄여주는 거예요. 개발자의 어떤 로드를. 네, 저희가 그걸 저기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뭐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실제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제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퍼블리셔 그룹이랑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총 4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퍼블리셔들 같은 경우에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업무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경우에는 직무 범위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한 30%에서 6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FGI 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MVP를 진행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루에 한 4장 정도 작업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6시간 45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다 해서 아예 끊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시스템으로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는 이제 16분 45초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됩니다. 6시 45분이 16분이 됐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16분 45초. 45를 맞췄나 봐.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앞부분은 자 이제 뭐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았고 대체 우리 지금 현재 그러면 그 FGI나 뭐 이쪽에 프로브 오브 컨셉이나 POC나 누가 쓰고 있나요? 이게 중요하죠. 뭐 사실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언제 출시를 하셨고 시장 반응은 어떻고 누가 쓰고 있는지. 네, 10월 10일 날 저희가 오픈을 했었고요. 따끈따끈하네요. 두 달? 2달이 채 좀 안 됐네요. 정식 오픈 10월 10일. 네, 10월 10일에 버전 1.0 베타를 현재 오픈한 상황이고요. 1.0 베타. 아직 베타네요. 그리고 베타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베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을 해서 8주 정도 진행을 했고 현재 가입자는 한 3,000명 좀 돌파한 상황이고요. 3,000명? 네, 3,000명 돌파한 상황이고 이번 달에 6,000명을 넘길 걸로 추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 유료 가입자는 아직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번 했었고 프로모션일 때 유료 가입자들이 생겼고요. 많지는 않지만 60명 정도가 유료 가입을 해주셨고 유료 가입한 2가지를 제가 봤어요. 어디서 도대체 구매를 했는가, 누가 구매를 했는가와 구매한 사람들의 롤이 어떤 롤인가 2개를 주로 주의 깊게 봤었고 구매한 사람은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의 특성은 프리랜서와 CEO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CEO가 왜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개발자 CEO겠죠? 저 같은 사람? 저희 이제 가입자에 이제 찾아보면 링크드인 아이디 같은 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과연 구매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저도 보면은 직원들이 이거 구매해 주세요 팀원들이 하면은 대표자가 제가 구매를 하죠. 뭔지도 모르고 구매한 적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 케이스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대체 우리 쓰는 사람들이 그 반응은 뭐 대표님 어떤 반응이 좀 있었고 거기에서 대표님께서 느낀 인사이트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우선은 이제 제가 계획했던 제가 좀 추론했던 부분에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러면 잘 예측이랑 맞았던 부분은 아까 6시간 이상 되는 게
16분. 16분 45초. 45초. 맞았던 부분은 개발자를 좀 타겟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결국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디자인 쪽을 포커스를 줄 거냐, 개발자 쪽을 포커스를 줄 거냐, 두 개로 크게 이제 방향성이 처음 출발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그렇군요. 생기는데요. 저희는 개발자를 포커스를 했고, 그 데이터를 얻으려고 플러터가 현재 추가가 돼 있어요. 저희 플러터 코드가 나오는데 HTML 쪽은 UX, UI 디자이너나 기획자 쪽이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소구력이 있는 키워드고 플러터라는 키워드는 개발자만 거의 대부분 접근하는 키워드거든요. 현재 데이터 수치를 보면은 저희는 이제 코드 다운로드 수치를 좀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플러터가 나중에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HTML 다운로드보다도 한 2배 정도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플러터가 뭐예요? 플러터가 앱 개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앱 개발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도구입니다. 프레임워크 언어입니다. 언어고요. 그 부분은 보통 개발자만 이런 거죠. 그래서 개발자만 거의 생각하는 신경 쓰는 그런 키워드여서 그걸 가지고 과연 개발자 쪽이 우리 타겟팅이 맞는 거냐, 디자인 기획자 쪽이 맞는 거냐에 대한 데이터 테스트를 좀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생각한 것대로 개발자에 대한 소구력이 훨씬 높고 개발자가 사용 비율이나 빈도나 사용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제 웹앱이 아니라 네이티브 앱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거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그 코드로 산출되게끔 플러터다. 플러터로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플러터는 스펠이 정확하게 FLUTTER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개발 논지 진짜 오래되셨구나. 그래서 전혀 모르는 용어네요. 이거 뭐 참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개발 방향이 맞다는 거는 좀 추론이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론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과연 현재 디자인 투 코드 같은 경우는 결국엔 디자인을 코드로 컨버팅하는 딱 현재 여기까지 기능만 해서 저희가 오픈한 상황이 있고 여기서의 과연 구매 소구력이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의견이 내부에서도 갈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이 기능 가지고는 구매 소구력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만약에 6시간이 넘어가는 길을 그렇죠. 16분, 17분으로 할 수 있다. 획기적을 줄였는데. 대표님 충분히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군에서 구매가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일회성에 가까운 시스템이고요. 왜냐면 결국엔 디자인 투 코드라는 거는 국내에서도 프리랜서라든지 퍼블리셔로 한번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 프론트 엔드 개발이 넓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중간중간 디자인 수정되는 걸 현재 반영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한번 코드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코드를 가져간 뒤에 디자인 수정이 되면 여기서 바로 수정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구매할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생각보다 이런 지점에서 지갑을 완전히 오픈하기 위해서는 소구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한 거죠. 저희도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오픈을 해본 거였거든요. 일단 기본 서비스 형태가 사스잖아요. 사스면은 계속 맞물려서 쓰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할 때는 잘 안 쓰고 그러면은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발생하는 거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초에 출발하고 그 다음 업무가 진행됐는데 이전 업무가 변경이 됐을 때 이후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걸 어떻게 심리스하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좀 미진한 부분도 맞고요, 현재. 그리고 거기에 좀 영향을 가장 미치는 기능들, 뭐 컴포넌트라든지 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 사용해야 되거든요.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따라가는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도화하려고 있고 그 부분에 락인이 되면 그게 구매 킬링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다음번에는 그걸로 구매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거가 코드가 나와서 코드를 봤는데 그 코드에다가 수정을 하면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나요? 다시 읽게끔 개발할 수는 있는데요. 있는데 저희가 원치는 않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코딩 이제 수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읽어오면 만약 못 읽어온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그거를 다시 쓰기는 어려운 우리 네. 툴을 읽어올 수는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읽어온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읽어오면은 이 디자인과 시스템에 유격이 발생하게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오는 것까지는 문제없게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읽어오고 나면은 피그마에서 불러오는 이 데이터와 눈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이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마감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읽어서 한번 수정하면 그냥 더 이상은 끝. 네, 그렇게는 현재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네. 자, 그러면 우리 거의 특장점, 아까 경쟁을 우리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경쟁사 대비 특장점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선 그거 가기 전에요. 대체 피그마에 우리가 일종의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스잖아요. 네. 이 시장의 제일 큰 회사는 피그마를 제외하고 어떤 회사가 이렇게 가장 큰 회사인가요? 현재 이제 완전히 저희가 픽스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는 이제 애니마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애니마라는 서비스는 2018년에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이제 Y 컴비네이터의 픽을 받아서 2019년도에 서비스를 제공한 팀입니다. 일찍 시작했네요. 네, 원래는 애니마는 2013년도에 시작한 업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그 프로토타이핑 시스템을 만들던 팀이었어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다가 아예 디자인 투 코드 쪽으로 피벗을 하면서 피벗한 게 이제 Y 컴비네이터가 투자를 한 거기도 업체고요. 피그마 걸 네, 거기는 쓰는 거예요? 피그마도 연동하고 XD 스케치도 연동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회사 가치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고 회사 고객 수는 얼마나 되고 대충 어느 수준의 회사인가요? 지금 정확한 회사 가치까지보다는 누적 투자액을 제가 알고 있고요. 누적 투자액은 한 180억 정도 누적 투자액을 현재 받았고요. 180억. 그러면 뭐 대충 한 1,800억 소규모라고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MAU가 6만 정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MAU 6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충 그 관련한 업체의 1등 업체는 애니마고 그 수준에 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불과 2달 만에 지금 이제 6천을 바라보니까 3달 만에 곧 있으면 뭐 6만은 한 우리가 이 속도라면은 한 10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6만 바로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이제 그 MAU 6만은 이제 애니마도 방문자 수치라서요. 저희도 아마 한 2달 내로는 그러니까 신규 방문자 6만 정도는 달성할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개발자가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의 상당수가 올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SNS나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애니마를 쓴 경험자들의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니마를 써봤는데 굉장히 그때 실망을 했는데 이건 좀 쓸만하다. 얘네가 해주는 거 괜찮다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때요? 가격 정책이나 가격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는 현재 애니마가 이제 $39 정도고요. 39달러. 네, 머슬이 $39인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20장. 한 달에 20장 뽑을 수 있습니다. $39. 네, 20페이지에 대한 코드만 20페이지. 산출해 주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을 원하면 따로 연락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만약에 구매한다면은 저희는 $60로 현재 측정해 놓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하면은 무제한으로 현재 쓸 수 있게 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제한을 하긴 할 건데 저희는 기준으로 200장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200장 정도 한 달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프로젝트 한 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 이 서비스는 뭐 본인이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바꾸는데 코딩하기에 막 머리 쥐나고 막 여러 가지 스토리가 원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5년도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개발 서비스를 굉장히 만들고 싶었던 네. CTO랑 저였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지금도 많지 않은 팀이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돼서 많이 저 얘기를 하고 있지만, 15년도 당시에 개발 자체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환영받기 힘든 분위기였고요. 당시에는 데브옵스 쪽으로 처음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쿠버네티스 도커를 굉장히 일찍 접한 팀이었고, 아, 그래요? 그걸 가지고 빌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의 초창기에 네. 쿠버네티스 네, 문제는 네. 개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저희는 이렇게 괴짜 좀 눈빛을 받고 네.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때 이 너무 뒤쪽이니까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최대한 앞단으로 와야겠다라고 해서 원래 2016년도에 펑션 12를 그래서 설계하게 된 겁니다. 2016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앞단이면은 개발자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이쪽은 개발자들한테도 훨씬 쉬운 영역이니까 이라고 생각해서 펑션 12를 당시에 기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포토샵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PSD 파일을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PSD 파일을 파싱을 했어요. 당시는 뭐 오픈 API라든지 생태계가 중요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싱을 했을 때는 XML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코드로 퀄리티 있게 컨버팅하는 게 저희가 기술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러면 프로토타이핑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로토타이핑 있는 시스템에 있는 정보와 이 디자인, PSD 정보를 결합하면은 퀄리티 있는 코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스템의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사업이 너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현재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접어놨던 아이템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사업을 딴 회사를 하실 때 지금 구상했던 거예요? 네네네. 예전에 구상했었던 아이템이었고 지금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걸 올해 끄집어낸 거예요? 네. 작년 말에 끄집어내서. 네. 대표님 그 영업하는 방식을 보니까 되게 이게 B2C에 가까워 보이네요. 약간은. 네. 완전 B2C인데요. B2C에 가까운데 B2B도 될 수도 B2B는 있고.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물론 회사 목적으로 써서 계정 몇 개 사서 여러 개를 쓰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건가요? 그 오거나이제이션 이제 그 라이선스를 만들 거고요. 오거나이제이션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그마의 성장 사례들을 좀 많이 분석을 했어요. 피그마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피그마가 어떤 방향을 가졌는지를 굉장히 많이 분석했고, 피그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바텀업과 탑다운을 같이 가는 방식을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많이들 사스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의 힘은 B2C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B2C로 구매를 안 하더라도 판을 깔아야 그 다음에 B2B로 탑다운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시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때는 결국엔 B2C라는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가는 전략이 시너지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B2C가 그러니까 B2C의 확산이 좋아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화 내용이 뭐 영어가 한 60%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뭐 못 알아듣는 말이 한 30%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게 그 투자 상담 토크쇼인데 투자 상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고 있는, 약간 세미나 듣는 느낌. 근데 뭐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CTO 분하고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셨다고. 네, CTO 친구랑은 지금 이제 경제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이제 CTO 친구랑은 선후배 사이고요. 한양대 선후배 사이고, 처음에는 연구실에서 만나서 재밌는 일화는 저희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같이 살았어요. 진짜요? 네. 제가 되게 개발자가 필요할 때여서 그때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저한테 노트북을 펼치더니 본인이 개발한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건 자기는 이런 마음에 개발을 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뭐 이렇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개발을
그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도 너무 잘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그 친구한테 어디 사니 그랬더니 저 김포 쪽 산다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살래?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같이 살기 시작한 인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혹시 그분이 여성분?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어색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